최근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술주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 기술주 종목들의 하락과 큰 변동성으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지난 한 달간의 섹터별 주가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술주 섹터의 대형주들, 그리고 그 외에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새 14.24%나 추가로 더 빠지는 등 다소 큰 변동성과 하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사실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최근의 주가 하락, 특히 기술주 섹터의 종목들의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최근 급격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 점이 시장의 우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에 1월 5일 기준으로 0.915%였던 금리가 현재는 1.635%를 보였으니 무려 연초 1월 5일 대비해서 79%나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런 금리의 급상승이 기술주 섹터 종목들의 조정을 야기했지만 금리의 상승이 모든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한 달간의 금융 섹터의 종목들과 경기 민감주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조정이 역시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한 달간 종목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주 섹터의 종목과 다른 양상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보면 한국 금융주의 대표 블루칩이라 할 수 있는 KB금융을 예로 들면 현재 주가는 51,400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43,300원이었던 주가를 감안하면 한 달 여새에 28%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3월 15일자 매경 이코노미 기사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올해 내수주와 금융주를 순매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관은 주로 경기 민감주인 내수주를 순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주를 주로 순매수했다는 건데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1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 순위 5위와 7위, 8위에 금융주인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금융주 종목들을 순매수하고 글로벌적으로도 금융주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 적금의 금리의 상승보다 대출금리의 상승폭이 일반적으로 더 커집니다. 예적금의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부르고 이 예대 마진이 커지면 기업, 즉 은행의 이익은 증가하여 은행의 EPS는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EPS가 증가할 것이 기대되므로 당연히 은행주 같은 금융주에 자금이 몰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융주 외에도 3월 15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연기금이 최근에 정유와 철강, 화학, 유통 등 경기 민감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합니다.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상승해서 최근에 미국 기술주 섹터 종목들이 주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반대로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경기 민감주가 금리의 상승에 따라 더 주목을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 보면 가령 코로나 팬데믹이 되었든 금융위기나 재정위기가 되었든 어떤 이유에서든 경기 침체 요인이 발생하여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통화, 재정 정책을 내놓는데 이에 따라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는 꼬리표처럼 붙어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리 상승 현상이 발생하면 이는 즉 경기 침체가 끝나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서 경기의 사이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경기 민감주가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의 상승은 기술주 섹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금융주나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리의 상승이 어떻게 기술주 섹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금리와 채권시장의 상관관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이와 비례하여 회사채 금리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더 올라가기 전에 회사채 발행을 늘려서 최대한 적은 금리로, 즉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채권 투자에 대한 매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채권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안전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의 이동은 곧 주식시장에게는 부정적인 유동성을 뜻하므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금리의 상승이 곧 기업의 이윤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주가는 기업의 주당 순이익, 즉 EPS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 즉 EPS가 감소하면 주가의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현상을 설명드리면 우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령 회사채 또는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므로 자금을 적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금을 적게 가져오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어서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투자를 해야 공장도 짓고 하는데 투자가 위축이 되면 일반 제조업을 예를 들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공장도 새로 짓고 기존 공장도 유지보수하면서 생산량을 높게 유지할 텐데 투자 활동이 위축되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량의 감소는 곧 공급의 감소를 야기하고 공급의 감소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일반 재화의 가격 상승을 야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 위축은 곧 기업의 매출의 감소와 이윤의 감소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승이 곧 기업의 이윤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의 감소는 즉 주당 순이익인 EPS의 감소를 뜻하며 EPS의 감소는 당연히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상승이 모든 기업의 EPS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주나 경기 민감주 관련 기업들에게는 금리의 상승이 기업의 실적 향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종목이 금리의 등락으로 인해 EPS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항상 분석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나름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주가의 등락을 이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금리의 상승이 기술주 종목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음 상황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할인율의 증가입니다. 용어가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주가는 미래의 기대 이익을 반영합니다. 미래의 기대 이익이 커질수록 기업의 주가는 올라갑니다. 특히 성장주일수록 현재 기업 이익보다는 미래의 기업 이익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성장주가 주가 수익 비율인 퍼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고퍼주인 테슬라를 예를 들면 테슬라의 주가가 1년 전 주가 가령 2020년 3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86.86불이었는데 1년 전 주가에 비해 현재 주가는 매우 큰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670불입니다. 즉 1년 만에 주가는 7.7배 올랐는데 이는 테슬라가 현재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매우 큰 이익을 벌 것이다라는 큰 기대 이익을 현재 주가에 선반영해서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금리는 곧 할인율인데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율은 높아지고 그런 미래의 이익을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이라 간단히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2030년도에 $1000라는 돈의 가치는 가령 현재 금리, 즉 할인율이 5%라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45이지만
할인율이 10%라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겨우 424달러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같이 미래의 기대 이익으로 인해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된 종목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므로 미래의 이익에 대해 현재 가치로 환산된 액수가 적어지므로 자연스럽게 주가가 조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 조정은 비단 금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기차, 포드, GM, 폭스바겐 등의 기존 자동차 제조사의 최근 움직임의 영향도 있겠지만 금리를 단편적인 사례로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리가 주가, 그 중에서도 고퍼주에 해당되는 기술주 섹터의 종목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명드린 상관관계들은 단편적인 내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현상들이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2006년부터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S&P 500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절대적인 반비례의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반비례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의 동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가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예의주시를 하며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자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